청소부가 뭘 알아? 냄새 나니까 나가요. 매일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40대 청소부.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것. 어느 날 회의실 청소 중 발견한 서류 한 장. 그 안에 숨겨진 500억 횡령의 비밀. 이 계약서 불법입니다. 청소부의 한마디가 대기업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청소부 정하나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동이 트기 전 세상이 숨을 고르는 시간. 별들이 사라지고 아직 해는 뜨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에 누군가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훈아, 엄마 다녀올게. 아침밥 테이블에 놔뒀어.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40대 여자 정하나.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3시간 일찍 시작됩니다. 마치 시간의 빚을 갚듯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걷는 사람처럼. 덜컹거리는 새벽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들은 물 위에 흔들리는 달빛처럼 흐릿했습니다. 하나는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흔들리는 빛들을 바라봅니다. 손. 그녀의 손은 마치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매일 차가운 물과 독한 세제 속에 담가진 손. 한때 펜을 쥐고 법전을 넘기던 손은 이제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보자. 정하나. 그녀의 인생은 마치 한겨울 앙상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한때는 푸르렀던 잎들, 화려했던 꽃들, 모두 떨어지고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주먹은 폭풍우였고 도박빚은 뿌리를 흔드는 지진이었습니다. 8살 아들 지훈이를 껴안고 그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내가 나가면 한 푼도 안 줘.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저주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양육비도 위자료도 한 푼 없이 하나는 겨울 벌판에 홀로 선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봄은 옵니다. 하나에게 그 뿌리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세경그룹 본사 빌딩. 유리와 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 그 성의 지하로 하나는 들어갑니다. 정문은 정규직들이 지나가는 문. 청소부는 뒷문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건넸습니다. 출근부 찍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탈의실. 낡은 거울 앞에서 하나는 청소복을 입습니다. 회색빛 옷. 이름표도 없는 옷. 그저 청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울 속에는 무너진 자존심이 그대로 비칠 테니까요. 동료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나 씨, 오늘 30층 회의실 당번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거기 임원들.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런 사람 한둘인가요? 여튼 고마워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사람을 알아보기 쉽습니다. 낮은 자리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사람의 인성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30층. 세경그룹의 심장부. 그곳은 마치 구름 위의 궁전처럼 아래 세상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청소도구를 밀며 복도를 걷습니다. 발소리가 묻히는 두꺼운 카펫. 벽에는 액자 속 그림들이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여기도 누군가는 더러움을 치워야 하는구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은 마치 전쟁터의 회의탁 같았고 가죽 의자들은 왕자처럼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물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쉭, 쉭, 쉭.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을 쓸어가듯 하나는 묵묵히 더러움을 지워냅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4년 4분기 M&A 전략, 투자 계약서, 복잡한 숫자들이 마치 암호처럼 빽빽했습니다. 하나는 서류를 치우다가 잠깐 멈춥니다. 서류의 글자가 몇 개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조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에서 먼지 쌓인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는 재빨리 서류를 내려놓고 다시 바닥을 닦습니다. 거북이가 껍데기 속으로 숨듯이 말이죠. 임원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청소 아직도 안 끝났어요? 거만한 말투였습니다. 하나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나갑니다. 청소는 우리 나가고 해요. 냄새가 코를 찌르잖아요. 다른 임원이 또 말을 보탭니다. 그러게요. 세제 냄새에 밥맛 떨어지겠어요. 무례한 말들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하나의 가슴에 하나씩 꽂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피부에 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납니다. 임원은 다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좀 치워요. 우리 회의 시작해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나는 청소 도구를 챙기다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 한 장을 발견합니다. 집어들려는 순간, 그냥 두세요. 더러워질까봐. 그 말은 서류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손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하나.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아팠습니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더러워진다고. 그들에게 하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니, 투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투명하면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괜찮아. 이것도 지나가. 화장실 거울 앞. 하나는 수도꼭지를 틉니다. 차가운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 물에 얼굴을 적십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건넵니다. 정하나, 울지 마. 지훈이 생각해. 병원비 벌어야 돼. 아들 지훈이. 천식을 앓는 13살 아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하고 약값만 30만 원. 그 돈이 하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하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하나는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젖은 얼굴, 피곤에 찌든 눈. 하지만 그 눈 안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짓밟히며 살아야 하지? 하지만 하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새장 속 새처럼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한때 높이 날았던 새였습니다. 20년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하나는 그곳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사법고시 1차 합격. 판사가 되는 꿈.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꿈. 하지만 대학교 3학년 가을 하나의 인생에 폭풍이 왔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풍. 아이를 가졌고 책임질게라는 그 남자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책을 덮었습니다. 법전 대신 기저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감옥이었습니다. 술은 채찍이었고 도박은 올감이었고 폭력은 칼이었습니다. 대학 나와서 뭐해? 밥이나 잘 차려. 하나는 버텼습니다. 마른 땅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아들 지훈이까지 때리는 순간 하나는 뿌리를 뽑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아들의 그 목소리가 하나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집을 나왔고 길바닥에 섰고
청소부가 됐습니다. 법대 출신 청소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일 뿐이야. 하나는 다시 복도로 나갑니다. 청소도구를 밀며 걷습니다. 아까 그 회의실을 지나칩니다. 회의실 안에서 임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왜 이래? 경쟁사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수합병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에휴. 마치 금간 항아리에서 물이 새듯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하나는 무심코 귀를 기울입니다. 투자 계약서는 제대로 검토했어? 네, 법무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가려 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내 세상이 아니야. 하지만 그때 회의실 안에서 바람이 불었는지 서류 한 장이 문틈으로 날아나옵니다. 마치 메시지를 전하는 나뭇잎처럼 하나의 발밑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하나는 그 서류를 집어듭니다. 긴급 투자 계약서, 대외비. 무심코 내용을 읽는 하나. 그런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이건 잊고 있던 20년 전에 배웠던 지식이 먼지를 털고 깨어납니다. 서류를 한 번 읽습니다. 2번 읽습니다. 3번 읽습니다. 단 5초 만에 하나는 그 계약서의 치명적 결함을 발견합니다. 이건 불법이야. 3페이지 하단. 최종 승인 서명란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종이였습니다. 게다가 계약 구조,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허위 거래. 이대로 가면 회사 전체가 나락으로. 이 사례를 본 적이 있어. 내가 논문 주제로 쓰려고 읽었던 해외 사례랑 상황이 비슷해.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립니다. 말해야 하나? 청소부의 말을 믿어줄까? 또 비웃음 당하면? 하나의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웁니다. 모른 척해. 내 일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수천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야. 그들이 너를 뭐라 했는지 기억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이야. 하나는 눈을 감습니다.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지난주 아들이 물었던 말. 그래. 무시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고 말하는 것도 내 선택이야. 무고한 사람들의 잘못된 미래가 보이는 걸 그냥 둘 순 없어. 심호흡을 합니다. 1번, 2번, 3번. 용기 내자. 저기, 죄송합니다. 임원이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뭐야? 청소 또 왜? 저기, 이 서류가 밖에 떨어져 있어서 그냥 주고 나가요. 바쁘다고요. 하나는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칼 같은 답변이 들려옵니다. 뭐, 바쁜데 뭐라는 거야?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뗍니다. 이 서류, 최종 승인 서명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마치 폭풍 전 고요처럼. 뭐라고? 그리고 이 계약 구조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청소부가 법을 알아? 웬 헛소리야. 웃기고 있네. 대학이라도 나왔어? 지금 우릴 가르치려는 거야? 하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설명하려 합니다. 여기 3페이지를 보시면 임원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나가. 당장. 청소부 주제에 감히. 화살 같은 말들이 날아옵니다. 하나의 가슴에 꽂힙니다. 하나는 괜한 말을 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때 대표가 주시하다가 말을 합니다. 잠깐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남자. 세경그룹 대표이사 강민준.
그는 마치 산 정상에 홀로 선 나무처럼 조용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죠?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립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지만요. 법학을? 대표는 흥미로운 눈이었습니다. 그때 임원이 다시 말을 합니다. 대표님, 청소부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조용히 하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 일리가 있어.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치 사자가 움직이듯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서류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넵니다. 대표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갑니다.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치 석상이 되어가듯. 이게 대표님? 서명이 정말 없군요. 대표는 하나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뭡니까? 정하나입니다. 정하나 씨, 이 서류에 문제가 또 있습니까? 하나는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답변합니다. 이 계약 구조 자체가 허위 거래입니다.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으로만 처리하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대표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립니다. 만약 이 계약을 그대로 진행했다면 하나가 이어서 말합니다. 이대로 진행했다면 회사 전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는 천천히 임원들을 돌아봅니다. 그 눈빛은 폭풍 전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지금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십시오. 이 계약 전면 재검토합니다. 임원이 원망의 눈빛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대표님, 대표는 말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당장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이 벌집처럼 술렁입니다. 대표는 하나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하나 씨, 혹시 시간이? 하나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대표는 느꼈습니다. 하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갑니다. 일단 할 말은 전했고 들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하나.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댑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폭풍우 속 작은 배처럼.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그날 새벽 청소부 정하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던진 그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라는 겨울나무에 다시 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보이지 않던 사람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오후 2시 세경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대형 스크린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락, 적자, 손실. 임원이 말합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테이블을 치는 소리가 울립니다. 다른 임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35%? 이건 그냥 추락이 아니라 대추락이야. 경쟁사 디지털에는 오히려 20% 성장했는데. 대표 강민주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3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저 아래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이 회사의 의지에 살아갑니다. 3,000명의 직원.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습니다. 대표가 조용히 말합니다. 원인은 파악했습니까? 임원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합니다. 3개월 전 진행한 중국 법인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무겁고 차가운 침묵.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투자금 500억. 회수 가능 금액. 제로입니다. 대표가 묻습니다. 제로?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중국 측 파트너가 잠적했습니다. 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임원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 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문제? 3년 전부터 회계 장부 조작 정황이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습니다. 테이블 위로 침묵이 쏟아집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중 2곳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눈을 감습니다. 깊은 심연 속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다시 더 강하게 묻습니다. 누가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전임 재무이사 박상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에 퇴사했고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대표가 책상을 칩니다. 쾅! 찾아내십시오. 당장. 법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표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가 그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법무이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경쟁사 디지털엔이 우리 인수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주요 주주들에게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른 임원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하면 우리 전부 끝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최소 1000명은 해고될 겁니다. 회의실에 공포가 퍼집니다. 마치 독가스처럼 스며듭니다. 대표가 일어섭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청소부 정하나가 걸레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이사가 대답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재무이사에게 쏠립니다. 재무이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합니다. 미국 투자사 블랙스톤과의 긴급 투자 계약입니다. 이미 사전 협의는 끝났고 다음 주 최종 서명만 남았습니다. 대표가 묻습니다. 금액은 800억. 이 돈이면 당장 위기는 넘길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재무이사의 서류를 받아듭니다. 두꺼운 계약서,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복잡한 문서. 대표가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1장, 2장, 3장. 법무이사가 말합니다. 저희 법무팀에서 이미 3차례 검토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국 측과 최종 서명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마치 얼음 호수 위를 걷는 사람처럼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회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두꺼운 계약서 한 권, 블랙스톤 긴급투자 계약서, 야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가 들어옵니다. 청소 도구를 밀고 조용히 회의실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합니다.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모읍니다. 그러다 그 두꺼운 계약서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잠깐 멈춥니다. 오늘 오후 회의 심각했나 봐. 계약서를 치우려다가 표지에 적힌 금액을 봅니다. 투자금 800억 원. 하나의 눈이 커집니다. 하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800억.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니, 이상한 직감이 발동합니다. 한 번만 봐도 될까?
하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계약서를 펼칩니다. 첫 페이지. 복잡한 영어와 한국어. 투자 조건, 이자율, 상환 방식. 하나는 빠르게 읽어 내려갑니다. 20년 전 법대에서 배운 지식이 마치 오래된 악보를 다시 연주하듯 깨어납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하나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5페이지. 하나가 멈춥니다. 하나가 작게 말합니다. 이건 다시 4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페이지를 비교합니다. 하나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킵니다. 이자율 연 12%, 복리 적용. 그리고 아래 작은 글씨. 단 6개월 내 상환 불가 시 이자율 25%로 조정. 하나의 얼굴이 굳습니다. 다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담보 세경그룹 본사 건물 및 주요 자산 일체. 하나가 중얼거립니다. 이건 더치아. 7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 계약 해지 시 위약금 투자금의 150%. 하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계산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800억의 150%, 1200억. 하나가 작게 말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야. 이건. 하나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서명란. 블랙스톤 대표 제임스 모리슨. 서명이 있습니다. 그 아래 세경그룹 대표 강민준. 서명란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가 안도하며 말합니다. 다행이다. 아직 서명 안 했어. 하지만 그때 하나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계약서 모퉁이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 화요일 오전 10시 최종 서명. 내일 모레였습니다. 하나의 손이 떨립니다. 이 계약을 하면 회사는 끝이야. 6개월 안에 800억을 갚을 수 없으면 이자가 폭탄처럼 불어나고 결국 회사 전체가 넘어가게 돼. 하나는 계약서를 내려놓습니다. 말해야 하나? 오늘 오전에도 무시당했는데 청소부의 말을 또 믿어줄까? 하지만 하나의 머릿속에 직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여직원.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 딸이 대학 입학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 아들이 군대 간다고 걱정했습니다. 하나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는 결심합니다. 계약서를 챙깁니다. 아니, 사진을 찍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장 한 장.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 다 찍고 나서 하나는 계약서를 원래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마저 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마음은 청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대표님을 만나야 해. 아니, 만날 수 있을까? 청소부가 대표를 어떻게 만나? 하나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밤 9시가 돼서야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하나의 얼굴을 스칩니다.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하나가 혼잣말을 합니다. 내일 용기를 내자.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엔 서울의 야경이 흐릅니다. 빌딩의 불빛들, 자동차의 행렬, 모두가 무언가를 위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달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12%, 25%, 150%. 죽음의 숫자들. 회사를 집어삼킬 괴물의 이빨. 하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립니다. 막아야 해. 반드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전쟁의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하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그 안에 담긴 계약서 사진들, 그것이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하나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할 수 있어. 세경그룹 본사 로비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하나를 보고 말합니다. 청소는 5층 직원 통로로 가세요. 하나가 말합니다. 저기,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네, 대표님을요? 네, 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안내 직원이 하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청소복 차림의 초라한 여자. 안내 직원이 차갑게 말합니다. 대표님은 예약 없이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청소부분들은 별관 사무실로 연락하셔야죠. 정말 급합니다. 회사에 중요한. 안내 직원이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에요. 이러시면 경비 부르겠어요. 하나는 할 수 없이 물러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버튼을 누릅니다. 올라가면서 하나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비서실로 가야겠어. 그곳에서라도 전해달라고 하면. 30층 문이 열립니다. 고급스러운 복도, 두꺼운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대표 비서실 앞에서 하나는 심호흡을 하고 노크를 합니다. 똑똑똑.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30대 여성 비서가 컴퓨터를 보다가 하나를 봅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청소는 저녁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청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대표님께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비서가 비웃듯 말합니다. 청소부가 대표님께 할 말이요? 회사 계약건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건은 담당 부서에 얘기하세요. 여기는 대표 비서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중으로 대표님이 아셔야. 비서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나가세요. 대표님 곧 출근하시는데 이러시면 경비 부릅니다. 하나는 문을 나섭니다. 복도에 선 하나, 벽에 기댑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대표 강민준이 나옵니다. 하나의 눈이 커집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나는 달려가서 외칩니다. 대표님. 대표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어제 회의실에서. 대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정하나 씨. 하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대표님, 블랙스톤 계약서 보셨습니까?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봤습니다. 오늘 최종 검토하고 내일 서명 예정입니다. 그 계약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제가 어제 계약서를 봤는데 여기 숨겨진 조항들이.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놀라며 말합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으려 했는데.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회의실로 가시죠. 30층 회의실. 대표와 하나가 들어갑니다. 곧이어 임원들도 속속 도착합니다. 재무이사가 들어오며 하나를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정하나 씨가 블랙스톤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임원들은 비웃었습니다. 네, 청소부가 계약을 검토했다고요? 대표님, 농담이시죠?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어봅시다. 정하나 씨 말씀하세요.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 이자율이 처음엔 12%지만 6개월 내 상환 못하면 25%로 오릅니다. 재무이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여기 6페이지 작은 글씨를 보세요. 담보가 본사 건물뿐 아니라 모든 자산이에요. 법무이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하나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7페이지 하단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투자금의 150%입니다. 청소부가 계약서를 읽을 줄 알아요? 글자는 아는 모양인데 의미는 모르시나 봐요. 임원들이 웃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6개월 안에 800억을 못 갚으면 이자만 해도 2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만약 계약을 해지하려면 1200억을. 재무이사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우린 6개월 안에 충분히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묻습니다. 어떻게요? 재무이사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우리 경영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청소부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대학이라도 나오셨어요? 누가 보면 서울대 법대라도 나온 줄 알겠어. 하나가 대답합니다. 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임원이 어이없다는 듯 말합니다. 거짓말은 서울대 나온 사람이 청소부를 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울대 나왔다 칩시다. 그래서 전공이 뭔데요? 청소학? 임원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하나의 주먹이 굳게 쥐어집니다. 임원이 답답한 듯 말을 꺼냅니다. 대표님, 시간 낭비입니다. 블랙스톤 계약은 우리 법무팀이 3번이나 검토했어요. 청소부의 말보다 변호사 10명의 검토를 믿으셔야죠. 대표는 말없이 하나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계약은 덧칩니다. 블랙스톤은 처음부터 회사를 집어삼킬 생각이에요. 재무이사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근거는요? 조건들이 너무 교묘하게 엮여 있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 전략입니다. 또 다른 임원이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됐어요. 그만 나가세요. 걸레나 빨고 바닥이나 닦으세요.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돌아서 나가려 하는데 그때 대표가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가 대표를 바라봤습니다. 대표가 하나에게 묻습니다. 정하나 씨,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가 돌아섭니다. 눈물을 닦으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이 계약 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대표가 묻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대표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앉으세요. 하나가 놀라며 말합니다. 네. 앉아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살 방법을. 하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하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 대표만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가 입을 엽니다. 먼저 블랙스톤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 조사해 봤습니다. 임원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조사를요? 어떻게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인터넷이요? 우리 전문 조사팀도 있는데. 하나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전문 조사팀이 놓친 게 있습니다. 순간 웃음이 멈추고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 겉으로는 미국 투자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본사 주소를 찾아보니 케이맨 제도예요.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곳이죠. 재무이사가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 많은 회사들이 세금 문제로 거기 등록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 회사의 실제 주주입니다. 법무이사가 묻습니다. 주주가 누군데요? 하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디지털엔입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후의 고요처럼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뭐라고요? 하나가 다시 말합니다. 블랙스톤의 지분 60%를 디지털엔이 보유하고 있어요. 페이퍼 컴퍼니 3개를 거쳐서 숨겨놨지만 등기부를 추적하면 나옵니다. 임원이 황급히 노트북을 펼칩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맞습니다. 대표님, 정말. 재무이사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그럼 이건 처음부터 덫이었다는 거잖아.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디지털에는 우리를 인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직접 하면 저항이 크니까 투자라는 이름으로 빚더미에 앉혀놓고 나중에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이었던 거죠. 대표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디지털엔 본사 빌딩. 그 빌딩이 마치 거대한 맹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법무이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시선이 하나에게 쏠립니다. 먼저 이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취소하면 우리 자금난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장 다음 달 급여도 위험한데. 하나가 대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가 묻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회사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부 문제요? 어제 회의에서 들었어요. 중국 법인 투자 실패, 회계 조작, 유령 회사. 이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법무이사가 놀라며 말합니다. 연결돼 있다고요? 누군가 고의로 회사를 무너뜨리려 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하나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누군가는 아직 회사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대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굽니까? 그건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단서는 있어요. 하나가 다시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전임 재무이사 박상현. 그가 퇴사하기 직전에 만든 서류들을 봐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말합니다. 그 서류들은 다 폐기됐을 겁니다. 하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닐 거예요. 회계 서류는 법적으로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어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대표가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지금 당장 문서 보관실을 뒤지십시오. 박상현 관련 서류 전부 찾아내세요.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하나 씨. 하나가 임원을 바라봅니다. 임원이 망설이다가 입을 뗍니다. 당신은 정말 청소부입니까? 하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저는 청소부예요. 임원이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걸 혼자 다. 하나가 말합니다. 20년 전엔 다른 꿈이 있었어요. 판사가 되고 싶었죠.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인생이 뜻대로 안 됐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폭력당하고 결국 청소부가 됐죠.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머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대표가 조용히 말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비서가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손에 먼지 쌓인 파일 상자를 들고 대표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지하 3층 구석에 폐기 예정 표시가 돼 있었어요. 하나가 상자에 다가갑니다. 파일들을 꺼내자 먼지가 날립니다. 하나가 파일을 펼칩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하나의 눈이 마치 스캐너처럼 빠르게 움직입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곧 하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건 대표가 초조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뭡니까? 중국 법인 투자. 처음부터 사기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투자금 500억이 중국으로 송금됐다고 돼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로 갔어요. 그리고 그 돈은 하나가 다음 서류를 펼칩니다. 3일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박상현 개인 계좌로요. 임원들이 경악합니다. 법무이사가 말합니다. 그럼 박상현이 500억을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횡령했어요. 대표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칩니다. 쾅! 당장 고소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잠깐만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요? 박상현이 횡령한 돈. 그중 절반이 디지털엔 비자금 계좌로 흘러갔어요. 회의실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디지털엔과 박상현이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공모했어요. 디지털엔은 우리 회사를 처음부터 노렸던 거예요. 내부자를 심어놓고 회사를 망하게 만든 다음 싼값에 인수하려던 계획이었죠. 재무이사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히 당한 거잖아요. 아직 안 당했어요. 모두가 하나를 봅니다. 우리에겐 이 증거가 있으니까요. 이 서류들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대표의 눈에 빛이 돕니다. 정하나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끝났을 겁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대표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반격합니다. 정하나 씨,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가 대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밤 세경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불빛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하나와 대표 그리고 핵심 임원 3명, 5사람이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하나가 말합니다. 여기 자금 흐름을 보면 박상현이 만든 유령 회사가 총 5개예요. 재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정말 치밀하게 짰네요. 대표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증거들을 정리해서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법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대표님, 디지털엔이 가만히 있을까요?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뭘 하든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려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디지털에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영업이사 최진우였습니다. 최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일하세요?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가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최 이사, 이 시간에 왜? 최진우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야근하신다길래 커피 사왔어요. 그리고 책상 위 서류들을 슬쩍 쳐다봅니다. 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대표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내부 문제 정리 중입니다.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 이만. 최진우가 나갑니다. 법무이사가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이 시간에? 하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뭔가 이상해요. 그로부터 3시간 후, 새벽 2시, 최진우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를 겁니다. 저예요. 최진우입니다. 전화 너머 남자가 말합니다. 어떻게 됐나? 박상현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한 명이 모든 걸 파헤쳤어요. 청소부? 최진우가 설명합니다. 정하나라는 여자예요. 머리가 아주 좋더군요. 처리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아들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가 화면을 터치하자 뉴스 제목이 보입니다. 세경그룹 청소부에게 기밀 문서 맡겨. 하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기사를 읽습니다. 세경그룹이 회사 기밀 문서를 청소부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모 씨는 청소부 신분으로 회사 재무정보에 접근했으며 하나의 손이 떨립니다. 더 읽어 내려갑니다. 정모 씨는 과거 학력 위조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건 거짓말이야. 버스에서 내려 회사로 향합니다. 하지만 본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묻습니다. 정하나 씨 맞습니까? 하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저는 학력 위조가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회사 기밀을 외부에 팔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런 적 없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하나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서도 직원들이 하나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그 청소부래. 뉴스 봤어? 정과자래.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지하로 내려가 탈의실로 향합니다. 탈의실 문을 여는 순간 동료 청소부들이 하나를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하나 씨, 무슨 일이에요? 하나가 대답하려 하는데 청소팀장이 들어옵니다. 정하나 씨, 잠깐 나와보세요. 하나가 따라 나갑니다. 복도에서 팀장이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합니다. 해고 통보서입니다. 네, 저는 아무 잘못도. 회사 명령입니다. 오늘부로 출근 정지예요. 팀장님, 저는 정말. 짐 챙겨서 나가세요. 하나는 마치 폭풍에 뿌리째 뽑힌 나무처럼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섭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 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학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어머니시죠? 담임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가 오늘 학교에서 좀 우리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이들이 지훈이를 괴롭혔어요. 어머니 뉴스 때문에. 하나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학교 상담실. 지훈이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달려가 아들을 안습니다. 지훈아, 엄마 왔어. 엄마, 애들이 엄마가 범죄자래.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하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니야. 엄마는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 엄마는 말이 막힙니다. 목이 메입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니,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훈이를 집에서 쉬게 하시는 게.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이 손을 잡고 학교를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와 지훈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문에 붙은 쪽지가 보입니다. 하나가 쪽지를 떼어냅니다. 월세 밀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안 내시면 퇴거 조치합니다. 하나의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괜찮아? 하나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일자리도, 명예도, 아들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운 후, 하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봅니다. 잔액 38만 원, 월세 50만 원, 지훈이 약값 30만 원, 생활비,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감싸줍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립니다. 띵동. 문 밖에 대표 강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정하나 씨.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표가 하나의 말을 끊으며 말합니다.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그자가 모든 걸 왜곡해서 언론에 흘렸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우리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하나 씨,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당신 없이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다 잃었어요. 일자리도 명예도 제 아들마저. 그래서 더 싸워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가 대표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 다시 불씨가 살아납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싸우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세경그룹 본사 30층 회의실. 하나와 대표 단둘만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5잔째였습니다. 하나가 서류를 펼치며 말합니다. 여기 중국 법인 자금 흐름을 보세요. 500억이 세계 경유지를 거쳐서. 하나의 손가락이 종이 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치 지도를 읽듯이. 하나가 말을 이어갑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대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금 세탁이군요. 그런데 여기 계좌 번호를 보세요. 대표가 가까이 다가와 봅니다. 이 계좌, 박상현 개인 계좌 아니에요. 그럼 누구 겁니까? 법인 계좌예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라는 회사. 블루오션 인베스트? 하나가 노트북을 돌리며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찾아봤어요. 이 회사 대표가. 화면을 가리킵니다. 최진우예요.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진우? 우리 영업이사? 네. 박상현과 공모한 게 최진우였어요. 그 자식이 5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배신은 언제나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대표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밀려옵니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하나가 두꺼운 파일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여기 다 있어요. 자금 흐름, 계좌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이걸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는 나중이에요.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디지털엔을 무너뜨려야 해요. 디지털엔을요? 우리보다 3배 큰 회사를? 가능합니다. 디지털엔의 약점을 찾았어요. 대표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자 하나가 설명합니다.
디지털에는 작년에 상장했죠? 그때 투자 설명서를 봤는데 하나가 형광펜으로 한 부분을 그으며 말합니다. 여기 매출 구조를 보세요. 전체 매출의 60%가 한 곳에서 나와요. 미국 정부 납품, 미국 국방부 납품이 전부예요. 만약 이 계약이 끊기면 디지털엔이 흔들린다는 거군요. 하나가 노트북을 다시 돌리며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찾았어요. 화면에 영문 서류가 보입니다. 하나가 설명합니다. 미국 국방부 납품 계약서예요. 여기 특별 조항이 있어요. 납품업체는 외국 정부 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표가 눈을 크게 뜨며 말합니다. 설마. 하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디지털에는 3년 전 중국 정부 산하펀드에서 200억을 투자받았어요.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요. 네. 만약 이 사실이 미국 국방부에 알려지면 대표가 말을 받습니다. 계약이 취소되고 디지털에는 하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무너집니다. 대표가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누구십니까? 하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 지키고 싶은 엄마예요. 아니, 당신은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에요. 그냥 포기 안 한 거예요. 20년 전에 포기했던 꿈,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꿈. 이번엔 포기 안 할 거예요. 대표가 조용히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하나가 말을 끊습니다. 제 아들 때문이에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제 지훈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졌다고 도망가는 엄마가 아니라 끝까지 싸우는 엄마. 대표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당신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끝까지. 하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표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어떻게 미국에 알립니까? 하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미국 국방부 감사관 이메일이 있어요. 대표가 놀라며 말합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하나가 웃으며 말합니다. 구글이요. 대표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구글.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긴 밤의 피로가 조금 풀립니다. 하나가 진지하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이메일 보내요. 증거자료 전부 첨부해서. 그럼 디지털에는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가 계산하듯 말합니다. 미국이 검토하는데 3일. 계약 취소 통보까지 하루. 하나가 손가락을 접으며 말합니다. 4일 후엔 디지털엔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대표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최진우를 잡아야 해요. 그가 도망가기 전에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최진우를 불러서. 하나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눈치채고 도망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요. 최진우에게 우리가 포기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군요.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그리고 4일 후 디지털엔이 무너질 때 모든 증거와 함께 경찰에 고소합니다. 대표는 하나의 계획에 감탄합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체스 같은 거예요. 모든 말을 제자리에 놓고 마지막에 킹을 잡는 거죠. 대표가 묻습니다. 혹시 체스도 두세요? 하나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대학 때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나가 창밖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날이 밝았습니다. 하나가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지훈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이기면 당신과 당신 아들 이름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갑시다. 끝까지. 하나가 그 손을 잡습니다. 네. 끝까지. 두 사람의 악수.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반격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4일 후 긴급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개 방송사 카메라가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합니다. 지금 세경그룹 긴급 주주총회 현장입니다. 디지털엔의 인수합병권을 놓고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무대 위 대표 강민준이 마이크 앞에 섭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경그룹은 지난 3개월간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회계 부정, 자금 횡령, 그리고 외부 세력의 공격.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사람은 우리 회사 청소부였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무대 옆에서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청소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은 거칠었습니다. 20년 청소부의 삶이 새겨진 손. 하나가 마이크 앞에 섭니다. 떨려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명의 시선, 10개의 카메라,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하나가 입을 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서 5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주주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청소부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오늘 저는 청소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가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건물의 바닥을 닦았습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그 바닥을, 그리고 그렇게 바닥을 닦으면서 진실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나가 리모컨을 들어 올립니다. 클릭하자 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중국 법인 투자 자금 흐름입니다. 500억이 여기, 그리고 여기를 거쳐 결국 디지털엔으로 흘러갔습니다. 청중이 술렁입니다. 하나가 클릭하자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블랙스톤 인베스트먼트 지분 구조입니다. 실제 주주는 디지털엔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가 잠시 멈춥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내부자의 증거입니다. 화면에 최진우의 이메일이 나타납니다. 하나가 읽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세경은 6개월 안에 무너진다. 청중이 놀라며 소리칩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섭니다. 최진우가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하나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여기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하나가 USB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강당 뒤에서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최진우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최진우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진우가 뿌리치려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압합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찰칵. 최진우가 하나를 노려보며 소리칩니다.
내가 뭔데? 청소부 주제에 하나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이죠. 하나가 최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 거대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청중 한 명이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2명, 3명. 순식간에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찹니다. 카메라들이 하나를 클로즈업합니다.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대표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집니다. 오늘 아침 미국 국방부가 디지털엔과의 납품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이자 대표가 말을 이어갑니다. 디지털엔이 중국 정부 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소리칩니다. 그럼 디지털엔은요? 대표가 대답합니다. 현재 주가가 70% 폭락했습니다. 인수합병은 무산됐습니다. 강당이 환호로 가득 찹니다. 대표가 하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하나 씨 혼자 해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는 그 박수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TV 생중계를 보던 전국의 시청자들, 댓글창이 폭발합니다. 청소부가 회사를 살렸다. 정하나 영웅.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강당 밖에서 지훈이가 TV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지훈이가 작게 말합니다. 울 엄마. 멋있다. 지훈이 옆에 앉은 담임 선생님이 말합니다. 지훈아, 내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 네. 우리 엄마 최고예요. 무대 위. 하나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직업으로 판단합니다. 청소부, 미용사, 경비원. 하나가 눈물을 닦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청중이 숨죽여 듣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당당해. 엄마는 옳은 일을 했어. 폭풍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카메라들이 하나를 담습니다. 눈물 흘리는 청소부. 세상을 바꾼 한 사람의 여자. 대표가 하나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그날의 사진은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청소부, 대기업을 구하다 정하나, 대한민국의 영웅. 진실은 청소부가 밝혔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소부의 용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일주일 후 세경그룹 본사 30층 하나가 복도를 걷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도구를 밀지 않습니다.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를 보며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이사님. 하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라는 호칭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대표실 문을 엽니다. 노크도 없이 대표가 웃으며 말합니다. 정 이사, 또 노크 없이 들어오시네요. 아, 죄송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농담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하나가 의자에 앉습니다. 대표가 서류를 건네며 말합니다. 이번 주 감사보고서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세경그룹 감사 책임자. 그것이 하나의 새 직함이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정말 괜찮으세요? 대표가 묻습니다. 뭐가요? 저 같은 사람을 이사로. 주주들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주주들이요? 정 이사님 임명하자마자 주가가 10% 올랐어요. 네. 투자자들이 말하더군요. 정 하나 같은 사람이 있는 회사는 믿을 수 있다고. 하나가 쑥스럽게 웃습니다. 정 이사님, 당신은 우리 회사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과찬이세요. 저녁 6시. 하나가 퇴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경비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정 이사님, 퇴근하세요? 네, 아저씨도 조심히 가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훈아, 엄마 지금 퇴근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핸드폰 너머로 지훈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하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진짜? 우리 아들 대단한데? 엄마, 빨리 와. 자랑할 게 많아. 알았어. 금방 갈게. 치킨 사갈까? 와,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하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 하나와 지훈이가 치킨을 먹고 있습니다. 작은 식탁이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러셨어. 엄마가 영웅이래. 영웅은 무슨? 엄마는 그냥 엄마야. 아니야. 엄마는 내 영웅이야.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그래. 우리 지훈이는 이미 멋진 걸. 두 사람이 웃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운 후, 하나는 책상 앞에 앉습니다.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냅니다. 20년 전 법대 교과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책장을 넘깁니다. 그 안에 끼워진 종이 한 장. 20년 전 하나가 쓴 글이었습니다. 내 꿈 판사가 되어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하나가 그 글을 읽으며 미소 짓습니다. 판사는 못 됐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지켰어. 하나가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지켰어. 다음 날 아침, 세경그룹 구내식당. 하나가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여러 직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 이사님, 이번에 감사 시스템 정말 좋던데요.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정 이사님, 청소부 하실 때가 더 편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청소부 할 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절 안 봤죠. 하나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여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 하나는 한 곳을 방문합니다. 구직센터, 청소부, 경비원, 미용사,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가 강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나입니다. 저는 5년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갔죠. 청중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절 안 봤어요. 투명인간 같았죠. 아니, 그보다 못했어요. 피해야 할 존재였으니까. 청중이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머리를, 제 가슴을, 제 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안 봐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세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직업을 정의하는 거예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한 여자가 손을 들며 말합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했는걸요. 청중이 다시 박수를 칩니다. 3개월 후, 하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곳. 지훈이가 신나서 뛰어다닙니다. 엄마, 내 방 정말 좋아. 그래, 마음껏 뛰어놀아. 초인종이 울립니다. 대표가 서 있습니다. 손에 화분을 들고 집들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좋은 집이네요. 저의 인생 첫 집이에요.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창가에 서자 창밖에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니에요. 전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기 어딘가에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대표가 웃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질녘. 하나는 지훈이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하나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봄이 왔어. 세상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청소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경비원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하나는 오늘도 세경그룹 30층에서 일합니다. 더 이상 바닥을 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을 치웁니다. 부정을, 거짓을, 불의를.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청소부 출신 이사. 하나는 그 호칭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명하니까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정하나처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